자, 오늘은 8주차 한글 2010을 이제 진행하는 날인데요. 바탕화면에 한글 2010이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글 2010을 실행하면 바탕화면에 한글 2010이 이렇게 떠요. 그런데 저랑 여러분이랑 화면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다 하더라도 다른 집 컴퓨터에서 한글 2010 실행한 거, 즉 여러분 댁에서 실행한 한글 2010 화면하고 똑같으면 괜찮은데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다르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건드려 놨잖아요. 환경을. 그래서 이걸 닫고 환경을 다시 조정해야 돼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한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을 때 화면처럼 돌려놓고 시작을 해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 목록이 쭉 뜨죠?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클릭하시면 또 펼쳐지고 한글 한컴 오피스 한글 2010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컴 기본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어딘지?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제일 아래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에 가서 한컴 오피스 2010에 가서 한컴 기본 설정이라고 있단 말이야.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한글 2007만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떴으니까 뭐 하면 돼요? 기본 값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누르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도 한글 2010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으신 분들은 설치하셔야지. 설치하셔야 되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꼭 기본 설정을 누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한글 2012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제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떴습니까? 잠깐만요. 사실은 이렇게 뜨는 게 아닌데 여기 좀 이상하다. 다시 좀 볼게요. 다시 취소 눌러서요. 닫으세요. 한글 2010 닫으시고 다시 기본 설정 가세요. 아까 기본값으로 설정했잖아요. 요거 누르지 말고 사용자 설정 들어가세요. 그래서 얘들을 딱 체크했는데 이렇게. 자, 세로형 글꼴 폰트도 사용하겠다라고 했고 한글 2010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대요. 사용자가 막 이것저것 건드려 놨는데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대요. 그래서 설정을 누른 거야.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뭐가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되고 하여튼간에 우리는 요거만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요거를 다 체크했다고. 그래서 설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뭐 하면 돼? 이제는 한글 2010 실행해서 이제 사용하는 걸 할 줄 알아야지. 자, 요 화면까지 나왔죠? 그런데 저랑 여러분이랑 화면이 좀 다른 이유는요, 제가 쓰는 화면은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통일해 볼 거예요. 자, 보기라고 있어요? 네. 저기 편집 옆에 보기라고 있고, 보기를 누르시면 문단부호라고 있나 보세요. 문단부호 있어요? 네. 누르세요.
문단부호를 누르면 뭐가 바뀌는데? 눌러보세요. 문단부호를 누르고 다시 누르고 체크돼 있으면 선택한 거고 다시 누르면 해제되는 거고 뭘 선택한 거잖아. 문단부호를 선택했다 그런 거잖아. 그럼 뭐가 선택되는지 화면을 봐야지. 그렇지. 여기 엔터 표시가 나오는 게 문단부호예요. 문단부호를 해제하면 엔터 표시가 안 나오고 문단부호를 누르면 엔터 표시가 보여요. 이 엔터 표시를 꼭 보셔야 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윤곽이라고 있어요. 쪽윤곽 왼쪽에 지금 보기 메뉴예요. 보기라는 메뉴는 뭐를 볼 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다른 사람 옆짝꿍하고 달라요. 보는 게 화면이 달리 보여요. 그러는 분들은 보기에 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난 저렇게 보고 싶어. 요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있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그 중에 쪽윤곽이라고 하는 게 제일 앞에 있는데 눌러보면 뭐가 바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가죠. 이걸 커서라 그래요. 껌뻑거리는 걸 커서라 그래. 근데 커서가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 있을 때하고 올라갈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이렇게 커서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글자를 쓰는 데 아니에요. 이 위쪽은 뭐냐 왼쪽은 뭐냐 오른쪽도 있어. 오른쪽에도 이렇게 눈금이 보일거려. 여기는 여백이에요. 여백.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요? 편지 쓸 때도 좌우 상하 여백을 띄워놓고 쓰잖아요. 그 여백을 보면서 할 거냐. 근데 쪽윤곽을 누르면 그 여백이 안 보이고 글 쓰는 낫만 보이거든. 글 쓰는 낫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볼 거냐 하는 거지. 근데 글 쓰는 여백을 좀 보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옆으로 쭉 가볼게요. 저 끄트머리에 확대 축소라고 보여요? 확대 축소에 얼마로 나와 있어요? 125%죠? 얘를 눌러서 100%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100%? 100%? 보이세요? 100%? 그러면 여기 뭐가 이렇게 보이세요? 눈금이? 왼쪽에 1, 2, 3, 오른쪽에도 뭐 16, 17, 18,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5까지 나오는데 위에 자처럼 보이죠? 이게 실제 자예요. 15cm. 여기 이만큼서부터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15라는 곳에 밝게 돼 있죠. 눈금이.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약간 어둡게 돼 있고. 여러분 A4 용지잖아요. A4 용지. A4 용지가 크기가 얼마예요? 가로가 몇 cm? 가로가 몇 cm? 빨리 계산해 보세요. 가로가 몇 cm? 뭔 가로가 15cm야? 이게 15cm냐고 이게. 아, 눈금이 있잖아요. 눈금을 얼마? 21cm. 그 중에 왼쪽 오른쪽 3cm를 띄고 15cm만 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는 29.7cm예요. 그러니까 위에 3.5cm를 띄우고 본문을 쭉 쓰는 거예요. 이런 여백을 놓고 보는데 100%라고 놓고 보는 이유는 100%라는 말은 실제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처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종이처럼 보겠다. 근데 똑같지는 않고 이걸 똑같이 갖다 대면 화면이 좀 커. 그래서 우리는 100%를 안 보고 뭐로 보냐면 폭맞춤을 봐요. 폭맞춤. 쪽맞춤 해보실래요? 쪽맞춤. 이게 쪽맞춤이고 이게 쪽맞춤이고 쪽 종이 한쪽이 쫙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딱 나오게끔. 그러면
종이 한 장이 나오긴 나왔는데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폭 맞춤을 한다고. 폭 맞춤. 폭 맞춤은 뭔데? 화면을 가로로 쫙 펼쳐놓고 쓰겠다. 근데 여러분 댁에 있는 모니터는 얼마나 크기예요? 좀 우리 모니터보다 넓을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폭맞춤을 하시면 안 이쁘더라고. 특히 뭐 29인치 이런 모니터 쓰시는 분은 널쩍하잖아요. 이러면 가로로 펼쳐져서 보기 싫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은 뭐 125%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100%로 보셔도 되고 그래요. 100%. 근데 우리는 모니터가 좀 작기 때문에 폭맞춤을 보면 딱 좋고. 상관없어요. 뭐 큰 모니터 쓰시는 분도 폭맞춤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모니터 같으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는 모니터 같으면 쪽맞춤으로 보면 어떨까? 모니터가 세로라면 좋겠지. 근데 모니터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돌아간다고.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그때는 폭맞춤으로 놓지 않고 쪽맞춤으로 놓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폭맞춤에다 놓고 보통 많이 하더라 이거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기에서 뭘 본다고요? 문단부는 꼭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본다 그랬어요? 쪼균곽을 볼 거냐, 쪼균곽 상태, 쪼균곽, 즉 여백을 보면서 작업하자 그랬어요. 여백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끄트머리로 가면 뭐 폭맞춤을 꼭 놓고 보자 이거지. 폭맞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교재 한 장 넘겨볼까요? 이렇게 넘겨보면 화면 구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 구성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제일 왼쪽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제목 표시줄 여기 있네. 여기가 제목 표시잖아. 빈 문서 1 이렇게. 현재 이 문서는 제목이 없죠. 제가 뭐 글을 써놓고 저장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비어있는 문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제목 표시줄, 영어로는 타이틀 바. 이 타이틀 바,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창이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 그랬죠? 해보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창이 작아지고, 이게 제목 표시를 마우스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죠. 해보셨어요? 그리고 얘를 보세요. 이 제목 표시를 마우스 끌고 저 천장에다가 들이 올려 붙일 거예요. 쫙 올려 붙이면 화면이 척하니 커져요. 얘를 마우스로요, 천장에 붙어 있는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당기면 똑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왼쪽 벽 있죠, 왼쪽 벽. 요 마우스 포인터가 요 왼쪽 벽이나 오른쪽 벽에 닿게끔 왼쪽으로 끌고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왼쪽 절반 이렇게 가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 절반. 그럼 모니터가 큰 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만 쓰셔도 되지. 여기 왼쪽에 반, 오른쪽에는 엑셀 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쓰자? 무조건 전체를 넣고 쓰자.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라 그래요?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메뉴 표시라고 써 있죠? 메뉴. 그래서 파일을 누르면 파일 메뉴가 나오고, 편집 누르면 편집 메뉴가 나오고, 보기 누르면 보기 메뉴가 나오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기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편집 옆에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 눌러보세요. 무슨 메뉴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나오죠? 이게 한글 2007 메뉴예요. 엑셀이 2007로 가면서 이런 메뉴에서, 이렇게 가는 메뉴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메뉴로 옆으로 펼쳐지는 메뉴로 바뀌었어요. 이걸 리본 메뉴라고 부른단 말이야. 옆으로 가는 거. 그런데
예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 메뉴가 아니라 옛날 메뉴를 알아기 쉽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옆에 메뉴판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옛날 메뉴처럼 나오고, 그 메뉴 이름을 클릭하면 새로운 메뉴 방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를 우리는 메뉴 표시줄이라고 부르고, 메뉴 모음줄이죠. 메뉴가 있는 곳, 메뉴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밑에 보면은 새로 만들기, 열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인쇄, 미리 보기, 뭐 바탕글, 대표 이런 거 보이세요? 요 메뉴는 기본 메뉴들이에요. 기본 도구 상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책에. 책에는 기본 도구 상자가 아니라 서식 도구 상자라고 써 있네. 서식 도구. 기본 메뉴에 이걸 기본 메뉴. 엑셀에는 이게 어디 있었어요? 홈이라는 메뉴가 있었지. 홈. 엑셀은 홈이라는 메뉴 옆에 이제 뭐 다른 메뉴가 있었잖아요. 데이터도 있고 수식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새 다 잃어버리고 오셨어? 다 머리 털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자, 여기 있는 메뉴가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글꼴의 크기, 글꼴의 모양, 진하게 굵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뭐 저장하기, 뭐 새로 만들기, 프린터로 인쇄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허연되는 뭐예요? 편집창. 편집창이 있어요. 그렇죠. 편집창. 그리고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도 뭐가 복잡해. 뭐 1대시 1쪽, 1한단, 1단, 1줄, 1칸 이런 거 보여요? 자, 제가 지금 여기다 글자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엔터 쳐보세요. 엔터를 몇 번 쳤더니 6번째 줄에 있네 라고 알려주네. 글자를 막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그럼 너 20번째 칸에 가 있네 라고 보여줘. 내가 여기다 글자를 막 쓰면 요 껌뻑껌뻑거리는 게 커서인데, 야 너 지금 6번째 줄에 가 있고 20번째 칸에 있네 이거야. 그리고 막 글을 쓰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럼 너 몇 번째 쪽에 있네, 몇 번째 페이지에 있네 하고 알려줘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엑셀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밀한 거 좋아해요. 잘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업체가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밑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 끝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끝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쪽연각이라는 것도 있고 쪽 맞춤이라는 것도 있고 뭐 폭맞춤도 있고 쪽맞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누르면 막 바뀌어요. 누르면 막 바뀌어. 그 옆에도 폭맞춤이 있고, 폭맞춤이란 글자가 보이죠? 그럼 거기 가서 내가 100% 그럼 100%가 되고, 다시 아까 거기 가서 폭맞춤 누르면 폭맞춤이 되고 그래. 아까 우리 어디 갔었는데 복이라는 메뉴 끄트머리에 가서 여기서 쪽맞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더하기 빼기도 있죠. 더하기를 막 누르면 화면이 커지고 빼기를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고 그래요. 왜 크게 할까? 크게 보려고. 눈이 안 좋은가 보지 뭐. 그럼 그래놓고 거기 가서 다시 폭맞춤 그러면 딱 별의별 곳에 기능을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은 정신사나워하지. 이거 복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좋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내려가는 화살표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보이면 중간에
보기 선택 아이콘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엔터 표시 아까 선택해 놓은 게 보일 거라. 모두 보이고 모두 보이고 모두 보이고 모두 보이고. 어휴, 정신없어요. 몰라도 돼. 예. 처음부터 이런 것부터 배우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글자를 다 지워버리고 글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애국가. 나라 사랑하세. 후렴. 애국가 다 안 불러보셨죠? 애국가는 이렇게 4절로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무작정 써본 거잖아요. 제목도 쓰고. 근데 이거를 저장 한번 해보자고. 저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또 써먹으려고. 보관하는 거. 보관. 그리고 얘를 누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보관하려고 그래. 보관. 두 번째는 전달하려고 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질 않고 나만 갖고 있어. 일기처럼.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보관하는 용도고. 편지 같은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달의 목적이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돼? 안 쓰면 되지. 뭐하러 써? 그렇죠. 이건 보관의 목적이야. 출석부는 보관의 목적이고, 책은 전달의 목적이죠. 또 보관도 해야지. 두고두고 봐야 되니까. 근데 안 할 거야. 보관도 안 하고 전달도 안 할 거야. 그럼 책 안 만들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자, 요거 눌러봅니다. 여기 디스켓 그림이 있어요. 디스켓, 플로피 디스크. 하나, 둘, 세 번째.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뭐라고 뜹니까? 저장하기. 이렇게 뜨죠. 얘를 누르면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었죠. 지금 이 문서를요. 그러니까 너 어디에다 저장할니? 물어봐요. 기본이 내 문서야. 그럼 이름은 뭐니? 묻죠. 문서를 저장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뭐 승정원 일기, 뭐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제목이 있잖아. 얘는 첫 글자가 애국가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목으로 가. 친구야 보아라 라고 제목 글자를 쓰고 밑에다가 나야 아무개야 그동안 많이 못 봐서 보고 싶다 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야. 첫 줄에 친구야 보아라 라고 썼어. 그럼 제목이 뭐다? 친구야 보아라. 이렇게 들어간다.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안 바꿀 거라면 저장. 저장하면 되지 뭐. 저장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저 끝으로 가면 큰 X가 있고 밑에 작은 X가 있어요. 큰 X는
한글 2010을 닫을 때 쓰는 거고, 작은 X는 지금 이 문서를 닫을 때 쓰는 거예요. 작은 X를 눌러볼 겁니다.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입력한 거 다시 불러와서 좀 꾸며야 돼. 그럼 불러와야지. 불러오지. 그게 뭐다? 열기. 다른 말로는 불러오기. 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또 내문사 안에 애국가라고 있네. 여기 애국가 있네. 그쵸? 하나밖에 없네.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착 온단 말이야.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남들이 보면 안 되는 문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걸어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서를 남이 보지 못하게 막으려면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걸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나? 비밀번호 거는 게 여기 있다. 근데 지금 기존에 한번 저장을 했죠.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저장이 돼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셨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문서 암호라고 있어요. 암호? 그거 누르셔가지고 5글자 이상으로 여러분이 암호를 만드시면 돼. 똑같이 1, 2, 3, 4, 5 뭐 1, 2, 3, 4, 5 이렇게 암호를. 그러면 암호가 저장이 돼서 들어가 저장이 돼요. 암호를 모르면 나도 까먹었어. 그러면 나도 못 여는 거죠. 암호를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썼어. 설정 누르면 이제 암호가 저장이 되는 거지. 같이. 다음에 내가 불러올 때 어떻게 될까요? 암호를 물어봐. 암호를 못 맞추면 땡 이거지. 취소할게요. 그냥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참고로 한글 2010은요 2010년도에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한글 2007은 2007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고요. 현재는 한글 2014까지 있어요. 작년도에 2014년도에 한글 2014가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요. 화면 구조는 2010하고 비슷해요. 2010하고 비슷하고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10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고, 참고로 가격이 한글 2010은요 얼마냐면 36만원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부가세가 36,000원이 붙으면 39만 6천원이죠. 비싸죠.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가 39만 6천원 부가세 포함해서 살려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9만 6천원은 회사에서 쓸 때, 기업에서 삼성이나 LG에서 이 프로그램 사용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39만 6천원을 사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는 10분의 1 39,600원만 내고 쓰면 돼요. 근데 한글 2014는 얼마냐면 한 25,000원이면 사요. 더 싸요. 더 싸. 예. 근데 그것마저 안 사죠. 알아서 다 설치하죠. 예. 자,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X를 누르든지 파일에 가서 뭘 누르래요? 문서 닫기나 끝을 누르래. 끝을 누르래. 눌러볼게요. 끝. 아까 저장했으니까. 시작 버튼 눌러볼까요? 다시요. 아까 우리 한글 2010 여기 있었죠. 여기. 우리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했잖아요. 이제는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시작 버튼 누르자마자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나요? 그럼 한글 2010이라고 있어요? 그럼 걔를 마우스로 딱 갖다 대보세요. 누르지 마시고, 초보자일수록 누르는 게 급해. 초보자들은 누르는 게 급하고요. 정작 해보세요. 그럼 또 더뎌.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은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대봐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 하고. 갖다 댔더니 뭐라고 뜨죠? 뜨잖아, 여기. 애국가라고 바로 보이네, 옆에. 걔를 누르면 되지, 뭐. 한글 2010을 눌러가지고 애국가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국가라는 항목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동으로 열린다고. 그럼 빨리 했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 한글 2010 실행하고 불러오기 눌러서 애국가를 불러왔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이거지. 어떻게? 자, 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암호를 걸었다고? 아까 뭐 1, 2, 3, 4, 5 했어요? 뭐로 했어? 본인이 까먹으면 본인도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암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신 분은 암호를 맞추셔야 돼. 암호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못 열어. 자, 우리가 시작을 누르면 제가 시작 눌러서 뭐 가세요 어떤 건 모든 프로그램 가세요 이런 건 하잖아요.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콘은요, 예를 들어서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아이콘이 설치가 되고요. 엑셀 2010이나 이런 거는요, 엑셀을 설치해도 아이콘이 안 나와요. 본래는 밖에. 근데 밖에 안 내놓고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못 찾으시니까 꺼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다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치된 프로그램을 봐야죠. 우리 집 재산이 뭐뭐인지, 우리 집에 사용하는 물건이 뭐뭐인지 알아야, 후라이팬이 어딘지 알아야 후라이팬을 꺼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이게 우리 집 재산 살림들이에요, 다. 내 컴퓨터 안에 설치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지. 거기 가서 한글 컴퓨터에 가서 뭐도 하고 여기 가서 여러분이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용자가 뭐라도 한번 실행한 거 있잖아. 방금 전에 제가 뭐 했었어요? 한글 2010 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또 뭐 했었을 거 아닙니까? 뭐도 하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했던 흔적이 시작 누르면 나오는 게 그 흔적이에요. 이 강사 컴퓨터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강사가 한글 2010도 실행했었고, 그림판도 실행했었고, 엑셀 2010도 실행했었고, 캡처 도구도 실행했었고, 타자 연습도 실행했었고, 카드놀이도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없는 거는 천상 다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찾아야 되고,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시작 누르면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또 하죠. 오늘은 엑셀 2010하고 종일 한 달 내내 하고 그 다음 달서부터는 한글 2010만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된장찌개,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뭐 김치찌개 이렇게 드시잖아. 아침에는 뭐 싹 씹은 요리에다가 뭐 점심 때는 거위 간 요리 먹고 매번 몇 끼니가 음식이 달라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것처럼 이 프로그램 목록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목록이고, 그 중에 내가 그나마 썼던 것들, 그것들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2010은 저도 쓰고 다른 선생님도 쓰실 거 아니야. 그게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 않고 밑에 있었을 거예요. 밑에 중간쯤에. 그럼 얘를 끌고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뭐라고 떠요? 시작 메뉴에 고정이라고 무슨 메시지가 뜰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메뉴를 한글 2010이라는 메뉴를 마우스 끌고 이렇게 쓱 올리면 시작 메뉴에 고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고정이 되면은 여기 가운데 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화면에 여기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줄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지 몰라도 줄이 쳐져 있다고, 이렇게 줄이. 그 줄 위에 있는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것들은 내가 사용하다가 또 다른 걸 사용하면 예전 목록은 사라지고. 여러분 즐겨찾기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글 2010을 저 위에다 고정시켜 놓은 거야. 이제 조금 전에 시작 버튼 눌러서 나오는 목록 있잖아요, 목록.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놓고 하는 과정을 잠깐 해봤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위에다 고정시켜 놓고,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있는 목록 중에 있는 걸 안 하고, 여기 있는 걸 안 하고 다른 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하나가 사라지고 제가 새로운 거 실행한 게 여기 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보통 실행하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로 바탕화면에서만 사용을 했었지.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는 걸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없으니까 분명히 시작 들어가야지. 근데 이 눈에 보이잖아. 보이는데 이거 실행하지 누가 시작 눌러. 귀찮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애국가를 이제 다시 열어놓고 봤는데 9페이지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보기에 가서 뭐 조금 그걸 보자 말자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요거 눌러볼게요. 새 문서 눌러보세요. 새 문서 여기 파일에 가서 새 문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새 문서라고 있어요. 열기, 불러오기 왼쪽에 화면이 하나 바뀌어요. 제가 이 쪼긴각을 놓고 이렇게 보지 않고 해제해서 보여드린 이유는요,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놓고 써야 돼. 그래야 가장 보기 좋아요. 자, 이 13쪽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해보세요. 여기에 제가 알려져 한 칸 띄우고 있습니다라고 쓰니까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초보자들은요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엔터를 쳐서 글자를 써. 엔터. 그럼 안 돼요. 자동으로 내려와요.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알아서 막 내려와. 이거를 자동 줄바꿈이라 그래요. 자동 줄바꿈. 그러니까 그렇게 꼭 쓰셔야 돼요. 자동으로 줄이 알아서 바뀌게끔. 그럼 내가 여기다 알아서 글자를 또 중간에다가 뭐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밀려나가기도 하고, 그 필요 없는 글자를 지우면 아래에 있는 글자가 위로 당겨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8번 그림 보세요. 얘가 200%로 늘어났거든. 200%로 이렇게 200%. 여기 화면을 제가 200%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확대했더니 어떻게 돼요? 걷기 운동은 투자 안전한 유산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화면 밑에 보시면 이게 스크롤바라는 게 있어요. 스크롤바 옆으로. 스크롤은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좌우로도 움직여요. 좌우로도. 그거 왜 크게 봤을까? 잘 안 보이니까. 얘를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 크지 이렇게.
근데 이걸 우리는 뭐로 보자? 폭맞춤으로 보면 편하다. 폭맞춤으로. 화면에 딱 맞춰 들어간다. 원래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지금 화면에 위에 여백이 많죠? 왼쪽, 오른쪽에도 여백이 많죠? 그러니까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몸통만 남은 거잖아. 위에 3.5cm 띄고요. 왼쪽, 오른쪽이 각각 3c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좋지는 않아, 사실은. 여백을 한번 바꿔볼게요. 쪽! 쪽이라는 메뉴 있어요? 누르시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어요? 쪽 테두리 배경 눌러보세요. 여기는 뭐냐면요, 이쪽에다가 테두리 선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왁구 두른다 그러지, 왁구. 그 다음에 배경을 선택하면 이 문서 안에다가 그림을 넣을 거예요. 배경 그림으로.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쪽 테두리 배경이에요. 자, 취소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는데? 이건 아닌데? 잠깐만. 이게 화면이 이게 정신사납게 돼가지고 쪽 맞는데? 아, 헷갈려. 자, 편집에 가면은 여기 쪽이라는 데가 있어요. 쪽.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얘는 세로로 보는 거고 얘는 가로로 보는 거예요. 가로. 세로, 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쪽여백이라고 있어요. 쪽여백. 쪽여백 가면 저 밑에 쪽여백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F7이라고 써있죠? F7을 외우면 좋아요. F7을 외우는 게 좋아. F7번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편집 용지가 떠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쪽에 갔었죠. 쪽에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쪽에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쪽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쪽 메뉴가 펼쳐지고 좌우로, 쪽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쪽에 관련된 메뉴가 위아래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위가 편집 용지죠. 그러니까는 한글 2007은 안 그런데 한글 2010부터는 옛날 메뉴, 지금 메뉴를 한꺼번에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말은 뭐가 많아서 그런 거야. 없어서가 아니라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럼 하여튼 F7번을 우리가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위쪽이 20mm, 머릿말이 15mm, 뭐 왼쪽이 30mm, 오른쪽이 30mm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을 얼마로 줄 거냐면요, 15mm로 바꾸세요. 15mm. 오른쪽도 15mm로 바꿔보세요. 왼쪽 오른쪽을 각각 15mm로 바꾸고요, 위쪽은 10mm로 바꾸세요. 위쪽은 10mm. 아래쪽은 5mm. 아래쪽은 5mm. 왼쪽 오른쪽은 30mm에서 15mm로 바꾼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바꿨더니,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달라지죠. 머릿말 꼬릿말은요, 우리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근데 내가 가로로 보고 싶어. 가로. 이렇게 가로로 출력하고 싶어. 종이를 이렇게 가로로. 그러면 가로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종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F7번 눌러서 얘를 세로로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찍는 거고. 그럼 가로로 인쇄하면 종이를 이렇게 넣어야 되나? 아니야. 그냥 종이는 프린터기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고 가로로 인쇄하면 찍힐 때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알아서.
여백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쪽에 있는 편집 용지 메뉴나 편집에 가서 쪽 여백에 가면 쪽 여백 설정이라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F7번 외워서 들어가면 좋죠. 그럼 여기 나와 있네. 가로가 210mm고 세로가 297mm라고 써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백을 지정해 주시고 글을 쓰면은 아까에 비해서 여백이 어때요? 여백이 많이 줄었죠. 여백이 많이 줄었으니까 글자도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요, 여백을 늘려요. 여백을 좌우가 3cm였잖아요. 얘를 4cm로 줘. 그럼 실제 글자 들어가는 공간이 적죠. 그리고 막 보고서를 쓰면 페이지가 늘어나잖아. 그럼 개수만 늘어나지, 개수만.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 학생은 어느 학생은 3페이지를 냈는데 얘는 5페이지를 내는 거야. 내용은 똑같아. 여백을 늘리면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고. 여쭤볼게요. 얘는 몇 글자 같아요? 몇 글자야 이게? 몇 글자인지 모르죠? 뭐 셀 필요 없어요. 이걸 뭐하러 세? 여기 보시면 돼. 아까 애국가 있었죠, 애국가. 아까 애국가 문서. 얘는 몇 글자일까? 이걸 원고지에다 쓰면 원고지에 쏙 들어갈까? 원고지가 2장이 필요할까? 3장이 필요할까? 모르죠? 파일 가보세요, 파일. 문서 정보라고 있죠? 파일에 가면 문서 정보라고 있죠? 그렇죠? 눌러보시면은 여기 문서 통계라고 보입니다. 문서 통계. 문서 통계 보이세요? 써있네. 글자가 176글자. 공백 제외하고 142자. 낱말은 40개. 원고지로 쓰게 되면은 2장. 1장 갖고 부족하대. 나와요? 그런 거? 자, 그러면 200자 원고지 20장 내외로 쓰세요 라고 하면 내가 원고지에다 쓰는 건 아니잖아. 원고지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원고지 분량만큼만 쓰면 되잖아. 그럼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에 가면 아까 통계라에 여기 보면 20장 내외니까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몇 장이라고 뜰 거 아니야. 내가 쓴 뭐 수필이나 독후감이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 몇 장 정도라고 나오는 걸 보고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원고지로 출력하래. 원고지로 내래. 그 원고지 사서 써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구 가보실래? 도구? 쪽을 가시면 저 끄트머리 원고지라고 있죠? 원고지 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도 원고지가 있어요. 그렇죠? 원고지를 누르시면 200자 원고지 빨간색, 검정색, 녹색 있죠? 자, 보세요. 이 상태로 열기를 누르면 빈 원고지가 나오고요. 요거. 얘를 체크하고 열기를 누르면은요. 원고지로 나와요. 원고지 하나, 원고지 둘 하고 나와요. 이대로 여러분이 인쇄해서 내면 어떻게 돼? 이대로 인쇄하면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편하겠죠? 아니 우리 애들이 독후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독후감 쓰는 걸 하는데 원고지에다 써서 내래요. 근데 제가 10시에 강의 끝나고 오면은 원고지 사다 주세요 하고 문자가 와. 이 밤중에 뭐 원고지 어디서 삽니까?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독후감 써서 내야 되는데 독후감 어디서 써놨냐 했더니 컴퓨터에 있대. 그럼 그대로 자 그랬지. 그럼 애가 이제 독후감 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아까 어떻게 했다? 원고지로 가서 요거만 딱 누르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원고지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프린터로 딱 찍어서 제출하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깜짝 놀래죠. 어쩌면 원고지에서 쓴 건 아니니까 야, 너 아빠는
이거를 표를 그려가지고 야 깔끔하게도 잘 썼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원고지 기능을 모르셨나봐 그 선생님은. 그랬더니 이제 얘가 와가지고 아빠 원고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요거 가운데 정렬하면 되죠. 그럼 딱 가운데 오잖아. 그랬지? 어떻게 한 거야? 그러길래 띡띡띡 눌러서 띡띡띡 가면 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묻더라고요. 지가 다 써가지고 원고지로 인쇄해서 다 가져가. 편해요. 이런 기능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글자 쓰는 건 여러분이 어렵지는 않아요. 글자 쓸 때 어려운 거는요. 특수기호 같은 거 입력하고 한자 입력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지. 키보드 상에 있는 글자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좀 느려서 그런 거지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글자를 고치는 방법. 아까 제가 글자 고칠 때 두 가지 쓰는 거라 그랬죠. 필요 없는 글자를 지울 때 백스페이스냐 딜리트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고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투자 없이도 투자 자자 사이에다 커서를 찍어보세요. 투하고 자자 사이에다가 커서를 두셨어요. 자 그러면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면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커서가 투자에다 둘 거냐 자자에다 둘 거냐 중간에다 둘 거냐 하는 거예요. 껌뻑껌뻑거리는 게 커서인데 마우스로 투자 뒤에다 찍어보세요. 투자 뒤에. 원래 키보드로 다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들은 키보드 쓰시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잖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뒤에다가 커서로 뒀어요. 자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이 떨어진 거잖아. 그러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제가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딜리트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오른쪽이나 아래쪽을 지울 때 쓰는 거고요. 백스페이스는 뭐죠? 말 그대로 방향이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 걸 지우는 건데. 자 그러면 커서가 투자 뒤에 있는데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지워지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천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닌 반대편이니까 딜리트죠. 그렇죠? 딜리트를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딜리트는 오른쪽 거 지우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오른쪽 게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래 게 지워진다고. 아래 게 하나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딱 붙는 거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걷기운동 앞에다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제목이 떨어졌잖아요. 위에가. 그러면 커서가 만약에 걷자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커서가 걷자 앞에 있으면 딜리트 누르면 오른쪽 게 지워지니까 걷자가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백스페이스 누르면 지워지겠지 뭐. 이거를 머릿속에서 엔터를 누르면 엔터는 떨어지는 거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오른쪽 거 지우고 왼쪽 거 지우고 딜리트 누르면 오른쪽 거 지워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백스페이스 눌러야 되겠네 라고 막 생각을 하시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손이 기억을 해. 손이 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머리로 기억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다 보면 손가락이 기억을 해서 알아서 척척척 움직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수야. 여기 있는 기능을 찾는 거는 메뉴판에 찾으면 되잖아. 근데 글자를 입력하는 거하고 글자를 고치는 거는 메뉴판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이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자, 지금 15페이지 보시면은요. 안전한
안전한이라는 글자가 있네.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이라는 글자를 쓰래요. 가장 안전한 이렇게. 그러면 안전한이라는 글자 앞에다 커서를 두고 자 이때 보셔야 될 거는 여기에요. 화면 밑에. 화면 제일 밑에 보시면 몇 쪽에 몇 쪽,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거 보이죠? 거기에 삽입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세요. 삽입. 그 삽입을 눌러보세요. 마우스로. 뭐로 변하나? 수정으로 변하죠? 얘가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삽입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자, 엔터 오른쪽 보세요. 엔터 오른쪽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딜리트 키. 그 딜리트 키 위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인서트라고 되어 있죠? 그거 눌러보면서 화면 보세요. 그 자리 아까 삽입 수정이 어떻게 변하나? 인서트를 꾹 누르고 계시면 안 되고 인서트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해보시면 어떨 땐 삽입, 어떨 땐 수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삽입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글자가 보세요. 이렇게 밀려나가는데 모르고 수정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보세요. 겹쳐 써버리죠. 수정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오버라이트라 그래요. 오버라이트. 겹쳐 쓰기.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삽입 상태에서 써야 글자가 밀려나가면서 들어가겠죠? 마우스로 수정이라고 돼 있으면 클릭해서 삽입으로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된다고. 아니면 키보드로 엔터 오른쪽에 있는 인서트 키 있잖아요. 인서트 키. 얘를 누르게 되면 삽입과 수정으로 변해요. 삽입 상태에서 글을 쓰면 글자가 밀려나가고 수정 상태에서 글을 쓰면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지고. 지금 16쪽에 3번 그림 보세요. 3번.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를 눌러서 상태 표시에 수정 상태로 되어 있는지 삽입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이거래. 이거 여기 비용적인이라는 글자 있잖아. 비용적인 글자를 경제라는 글자로 바꾸래요. 근데 보세요. 경제라고 썼더니 비용이 또 밀려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수정 상태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면서 써지잖아. 지워지면서. 근데 쓰면 밀려나가면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죠?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서트 키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딜리트로 오른쪽 걸 지우느냐 백스페이스로 왼쪽 걸 지우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편집은 다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요. 저도. 백스페이스는 위에 있어요. 딜리트보다 백스페이스가 윗줄에 있죠. 손가락 올라가기가 귀찮아. 그리고 글자를 지울 때는 두 가지를 쓰지만 글자가 아닌 거를 지울 때는 무조건 딜리트만 쓴다 그랬잖아요. 딜리트가 많이 쓰이죠. 저는 백스페이스보다는 딜리트를 많이 써요. 경제적인 측면이야. 위에 있는 거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 누르는 거고. 그런데 이제 키보드를 눈으로 보면서 딜리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딜리트가 어디 있는지를 키보드를 딱 잡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갖다 대보면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쓱 갖다 대보면 앞인지 위인지 아래인지가 알겠죠. 그렇죠. 방향 표시도 있잖아요. 방향 표시. 손으로 슬며시 비벼보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동서남북 좌우상하는 위가 좀 삐져나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슬며시 이렇게 만져보고 이제 누를 준비해야지. 글자 찌는 거 있는. 그럼 여기 가서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가다가 이거 지울 거 있으면 지우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누르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필요하면 또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빠를 때가 많아요.
저 위에 있는 메뉴를 누를 때는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라는 게 수월하겠지만 글자를 쓰다가 마우스 잡고 클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는 키보드로 움직이니까 보세요. 홈키 누르면 홈이라는 키 있죠? 그럼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갔잖아. 딜리트 엔드 키 있죠? 홈하고 옆에 딜리트 오른쪽에 있는 게 엔드잖아. 엔드 누르면 어디로 가요? 저 끝으로 가. 홈 엔드. 우리 엑셀에서도 홈 누르면 앞으로 가잖아. 그럼 컨트롤 홈 누르면,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컨트롤 홈은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줄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그냥 홈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고, 앞으로 가는 거고. 우리 엑셀에서 컨트롤 홈 누르면 어디로 가요? A의 첫 번째. 근데 한글 2010에서는 컨트롤 홈 누르면 제일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윗줄로 올라가. 근데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A의 첫 번째처럼 가는 거야. 아래 한글하고 엑셀하고 약간은 차이가 나요. 근데 본래 컨트롤 키 누르고 홈이나 페이지 업이나 누르면 보통 앞으로 가고 맨 앞으로 가고 뭐 알아서 가거든요. 그렇게 그걸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후라이팬도 불 위에다 올려놓고 뭐를 조리할 때 쓰는 거고, 냄비도 불 위에다 놓고 조리하는 거잖아요. 용도는 살짝 다를지라도 솥이나 냄비나 후라이팬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엑셀에서 사용하는 거나 한글 2010에 사용하나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비슷한 구석이 많겠지. 그러면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다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 많이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근데 오늘 이제 이거 배우셨으니까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안 한단 말이야? 집에서? 다 잊어버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 또 깨끗한 머리로 오는 거죠.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런데 3일이 경과되기 전에 한번 하세요. 3일이 지나면 안 돼. 기억이 까매져. 근데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요. 오늘 공부한 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하면요 2배 늘어요. 보통 사람이 기억 한번 쳐다보면은요 3일 간대요. 3일. 대충 3일 간대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잖아요. 그럼 6일 가요. 그럼 6일이 지나가기 전에 중간쯤에 다음 주 한 수요일쯤이나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2배로 또 12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2번 정도만 더 하시면, 3번 정도만 하시면 배운 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렇게. 말은 쉽지. 자,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그러면 쭈르륵 이렇게 하라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누구나 쉽게 요거 이거잖아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 쏙 지워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아까 키보드로 쭈르륵 하다가 이거 뭐니나 다 지워졌네.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되돌리기 누르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울 때는 키보드로 통통통통 누르면 되지만 한꺼번에 지울 때는 블록 잡아서 지우면. 지금 17쪽 하단에 보면은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 이렇게 하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쓸 거는 쓰고 지울 건 지우고. 예.
다 해보셨어요?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새 문서 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을 썼는데 이렇게 붙어있으면 위하고 아래하고 붙어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한 줄을 띄울 거냐, 두 줄을 띄울 거냐, 세 줄을 띄울 거냐 이런 건데 그거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좀 더 아직 입력 다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입력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꾸미기가 좀 수월해요. 자, 문서를 만드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존의 원칙이 하나 있고 전달의 원칙이 있는데 이왕이면 예쁘게 꾸며서 보존을 하던 복원을 하던 전달을 하자 하는 거죠. 자, 여기 제목이 있죠. 제목. 이 제목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근데 엑셀처럼 여기 블록 잡고 여기 블록 잡고 안 돼요. 여기 블록 잡고 여기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엑셀은 칸칸마다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블록 잡고 여기도 블록 잡고 한꺼번에 하지만 한글 2010에서는 얘 따로 쟤 따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블록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블록은 뒤에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앞에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 하기가 귀찮으시면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이라 그래요. 우린 지금까지 더블 클릭만 공부하셨죠? 클릭과 더블 클릭을 공부하셨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서 엔터를 여기서 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단이에요. 문단. 아까 그래서 여기 문단보를 봤잖아요. 문단보. 그러니까 이 문단 내에서는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을 하면 문단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응? 여기? 토마토는 여기서 엔터를 쳤으니까 당연히 문단이 달라졌죠. 토마토도 엔터 쳤잖아, 엔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단이고, 아래는 또 다른 문단이고, 여기 또 다른 빈 문단이고, 또 문단 있고, 또 문단 있고. 우리가 글로 봤을 땐 네 문단이 있는 거예요. 제목 문단 2개, 내용 문단 2개. 그러니까 제목을 하나, 둘, 셋 드래그 해도 되는데 양이 많을 때는 드래그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된다. 자, 첫 줄을 블럭 잡아서 제목이잖아, 제목. 그럼 첫째 커야지. 한 15 정도 하세요, 15. 여기 함초롱 바탕 옆에 보면 1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옆에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올라가는 걸 띡띡 누르면 막 커져. 그럼 얼만큼 크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몇 포인트예요? 이게 몇 포인트냐고, 이게. 기본이 10포인트죠? 10포인트가 얼마나 크기예요? 10포인트가 얼마나 크기냐고. 잘 모르죠? 10포인트는 3.51mm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3.5mm 그럼 모르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살 때 소설책이나 수필 같은 건 글자가 좀 작아요. 그냥 9포인트 돼요. 그리고 일반 컴퓨터 책 있죠, 컴퓨터 책. 요거는 좀 글자가 크지 않습니까? 책이 큰 거는 11포인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교과서 있죠? 그게 10포인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가 가장 무난한 글자 크기야. 10포인트가. 그런데 이 제목을 제가 크게를 이렇게 크게 눌렸잖아요. 크게 하고 한 15 정도 됐는데 요 위에 눈금을 잘 보시면 6cm가 살짝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얘를 프린터로 찍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할 거 아니에요. 인쇄해서 제목을 자로 재보면 6cm 조금 더 넘는다고. 이게 자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목을 5cm에 맞춰야 돼, 5cm에. 그러면 지금 6cm 넘어갔으니까 안 되죠. 줄이면 5cm 들어왔네요, 이렇게. 한 12포인트 정도가 된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면 5cm에 똑 들어온다고. 여기 들어온다고, 이렇게. 5cm. 그렇게 쓰는 거예요, 눈금이. 근데 엑셀에는 이런 눈금이 없잖아요. 엑셀에는 눈금이 없어서 그냥 써놓고 나서 화면에 놓고 인쇄할 때 늘리고 줄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해요. 정확하게 몇 cm 이런 거 따진다고. 그래서 이 본문은 15cm 분량 안에 찍히고 15cm 분량 안에 찍히고 제목은 6cm 분량 정도 되고 지금 제가 15포인트로 크게 했더니 그리고 본문은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자 크기하고 같은 거고 제목을 좀 크게 한 거죠.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글자 색깔을 좀 바꾸고 싶대. 약간 붉은색. 여기 가 보이세요? 가가 그럼 끄트머리에 보면 글자색이라고 있을 거예요. 글자색. 그때 화살표 누르면 색깔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난 빨간색 하고 싶은데 빨간색이 안 보이네. 여러분 빨간색 보여요, 여기? 그냥 붉으스름한 색깔은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빨간색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색 눌러야지 뭐. 이 중에 마음에 있으면 찍으시고 없으면 다른 색 누르면 여기에 색깔이 나오거든. 여기 빨간색이 있네, 위에. 빨간색이 있어. 뭐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선택하고 설정. 빨간색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목 있잖아, 제목. 이 제목은요, 다 보세요. 고딕으로 만들어 놨어요.
고딕체. 자, 보세요. 출석부도 앞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고딕체로 돼 있죠? 고딕체. 얘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여요. 근데 본문은 고딕체로 안 만들어요. 명조체로 만들어요. 우리가 소설책을 샀어. 잡지를 봤단 말이야. 뭐 만화책을 봐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대부분 글자가 본문에 들어있는 글자는 다 명조 계열이고요. 제목은 다 고딕 계열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니까 얘를 글꼴을 고딕 계열로 바꿔야죠. 고딕 계열로. 그래서 여기 함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탕이란 글꼴은 뭐냐면요. 명조 계열이에요. 그럼 이 중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뭐 윤고딕도 있고 무슨 고딕도 있고 함초롱 도둠이라는 것도 있네요. 도둠이 고딕이야. 보시면 도둠은 딱딱해 보이고 바탕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은 명조 계열이고 도둠은 고딕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맑은 고딕이라고 있어. 근데 글자체 자체가 나눔 고딕이든 맑은 고딕이든 도둠이든 간에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고딕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걸 골라서 쓰시면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쓰시더라고. 이렇게 궁서체 이런 거. 이 궁서체는 안 이쁘더라고요. 대부분 무슨 글자를 쓰냐면요. 고딕 계열을 쓰는 고딕 계열. 본문은 이 책에는 지금 본문도 고딕으로 하는 연습은 해봤는데 본문은 명조 계열로 두시는 게 더 좋아요. 본문을 고딕으로 보면요. 글자가 딱딱해서 글을 읽다가 피곤해져요. 근데 제목은 좀 크지 않습니까? 얘는 고딕으로 놓으면 아주 잘 보여요. 커서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고딕이라는 글꼴 때문에 더 시원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오늘 가시다가요. 밖에 있는 간판 보세요. 간판. 우리 양천군에 있는 간판은요. 고딕도 아니고 명조도 아니고 막 이상한 글꼴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보세요. 현수막은 100이면 100 다 고딕이에요.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다 고딕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꾸며봤어요. 지금. 그러면 밑에 최고의 항암식품 마늘도 빨간색 고딕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얘를 여기도 입히면 좋겠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숨어져 있는 서식 있잖아. 서식. 아까 빨간색 15포인트 맑은 고딕 이런 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여기다 딱 붙여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이 동네 아무데나 블록 잡으시면 안 되고 클릭하시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C 눌러보세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C 눌러보세요. C 알파벳 C 이렇게 누르면 되지. Alt 키 누르고 C 한 손으로 왼손만 가지고 Alt C 누르면 모양 복사라고 떠요. 그러면 여기는 글자 모양만 우리 가져올 거거든요. 그럼 복사하세요. 그리고 밑에 있잖아요. 밑에 여기 마늘 블럭 잡으시고요. Alt C 또 눌러보세요. 그럼 똑같이 들어가요.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엑셀에서는 서식이라 그래. 서식이 뭐라고요? 꾸미는 기능이죠. 꾸미는 기능. 근데 한글에서는 한글 2010에서는 얘를 모양이라 그래. 모양. 엑셀에서는 서식 복사라는 말이 있어요. 한글 2010에서는 모양 복사라 그래. 모양 복사. 자, 모양만 복사하고 싶어. 이런 거지. 여기는 전지현이 있고 여기는
전지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미용실 가서 뭐라 그래요? 전지현 머리를 해주세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선우용료 머리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전지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전지현처럼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지현이란 사람을 내 얼굴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일만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모양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원래의 내용, 원래 꾸며져 있는 글자에 커서를 두고 모양 복사를 하는 거예요. 모양 복사. 모양 복사는 아까 뭐라고요? Alt키 누르고 C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꾸밀려는 글자를 블럭 설정하고 모양 복사. 이때 또 Alt C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계인의 장수식품 토마토라고 썼는데 요거 요렇게 난 빨갛게 글자를 좀 큼지막하게 글꼴도 좀 바꾸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야 마음에 들거든. 그럼 얘를 요 밑에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블럭 잡아서 아까 어떻게 했더라? 글자가 이거였나? 크기를 이만큼 했나? 저만큼 했나? 헷갈리네. 색깔은 뭐였지? 빨간색 했나? 노란색 했나? 이건가? 저건가? 아닌 것 같고 헷갈리고 글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글꼴을 썼지? 이건가? 저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컨트롤 Alt C 누르면 모양만 복사를 하고 내가 꾸밀려는 데가 여기잖아요. 얘를 블럭을 잡아서 다시 Alt C 똑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모양만 가져온다. 모양만 꾸며오는 거야. 모양만. 내용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가져오면 안 되지. 걔랑 나랑 내용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모양 복사 한번 해놓은 거는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 한글 2010을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을 블럭 잡고 Alt C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근데 막 이렇게 해놨더니 어떻게 됐어? 엉망진창이 됐네. 그럼 전체를 블럭 잡아서 꾸미다 보니 문서가 엉망이 됐어. 막 너무 과다하게 꾸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블럭 설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 요거는 책에 지금 저 뒤에 어디 나올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돼. 그냥 암기하세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선생님 모양 엉망으로 됐을 때 어떻게 꾸민다고? 원래대로 돌리는 거. 원위치 하는 거죠. 원위치. 자, 해볼까요? 자, 전체 선택해서 전체 선택하는 거는 여기다 또 트리플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문단만 설정하죠? 요 밖에 요 화면 왼쪽에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얘가 이렇게 돼 있던 저렇게 돼 있던 왼쪽에 비어있다고 여기를 3번 누르면 돼. 하나 둘 셋 하면 다 선택돼. 아까 문단을 3번 하면 문단만 선택하는 거고 밖에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선택돼. 그리고 컨트롤 1번
아까 블록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드래그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만큼 드래그, 이건 다 알아. 이건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건 알아. 그런데 이걸 다 선택하고 싶어. 나는 이번 이렇게 한 줄을 블록 잡고 싶어. 근데 이런 메모장에서는 안 돼요. 메모장에서는 안 되고,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그걸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문단, 글자가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하면 거기를 선택하는 거고, 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선택이 되죠. 단어가. 그리고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하면 엔터를 칠 때까지 문단이 선택되는 거예요. 한 줄이 되던, 자 보세요. 엔터 친 자리가 있으면 요게 한 문단이에요. 엔터 친 자리가. 근데 여기는 엔터를 친 데가 세 줄이 모여서 한 문단이 된 거죠. 얘는 한 줄이 한 문단이고, 엔터. 얘는 세 줄이 한 문단이에요. 얘는 네 줄이죠, 네 줄. 그러니까 여기는 띡띡띡 그러면 네 줄이 선택되고, 저기는 띡띡띡 그러면 한 줄만 되고, 여기는 띡띡띡 하면 세 줄만 되지. 그리고 이 글자 밖에 글자 밖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 이렇게 밖에 있잖아. 거기를 땅땅땅. 그러니까 한 번만 누르면 어떻게 돼? 한 번만 누르면 여기 한 번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줄이 선택되고, 두 번 누르면 띵띵. 이때 문단이야. 세 번 누르면 전체.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에요. 이거는 엑셀은 또 없어요, 이런 게. 근데 세 번 누르는 거는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인터넷도 돼 있고요, 한글 2010에도 있고요. 다 똑같진 않아도 세 번 트리플 클릭하는 거는, 메모장은 없어요. 메모장은 이렇게 단어만 선택하는 기능은 있어요. 땅땅 두 번 누르면 땅땅. 근데 세 번 누르는 기능은 없어요. 메모장에는 그걸 안 넣어놨어요. 자, 그래 놓고 뭐하라? 컨트롤 1 누르면 기본 글꼴로 싹 바뀌어요. 색깔도 검정색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면 아무래도 괜히 잘못 꾸미면 더 보기 싫은데, 이게 제일 깔끔하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첫 줄은 블럭 잡아서 글꼴도 좀 바꾸고, 글꼴도 좀 크게 하고, 너무 크면 흉하니까 적당히 크게 하고, 좀 진하게 하고, 진하게. 제목줄은요, 좀 진하면 보기 좋아. 굵게 나온다, 굵게. 대신에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잡아뜨리는 글자는 하지 마세요. 우리말은 잡아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는 이렇게 기울어뜨리면 예쁜데,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면 안 돼요. 우리말에는 기울이는 거 없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랫줄에도 그대로 똑같이 꾸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 내용에다가 커서를 두고 Alt C 누르고, 그럼 글자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글자 모양. 자, 둘 다 해도 되고, 글자 모양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꾸밀려는 글자를 블럭 설정하고, 다시 Alt C 누르면 똑같이 스타일이 꾸며지더라. 모양이 꾸며지더라. 이거죠. 그냥 모양 복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도 꾸미고 저기도 꾸미고 꾸몄겠지. 여러 번 꾸몄겠지. 근데 요런 거를 알면 어떻게 돼? 한 번만 꾸며놓고 막 모양만 쫙 붙여놓는 거지. 그러면 금방 하죠. 금방. 자, 29쪽 볼게요. 29쪽. 잠깐만, 이 제목이 있죠. 제목 다시 블럭 잡고요. 제목을 블럭을 잡고, 아까 여기 보니까는 글꼴 바꾸는 게 있었고요. 글꼴의 크기 바꾸는 거 있고요.
뭐 진하게 또는 밑줄 치는 거 뭐 이런 거 있었고 색깔 바꾸는 거 있었고 가운데 정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말고는 없느냐? 많아요. 자, 서식 가보세요. 서식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어요. 서식에 있는 화살표. 지금 우리가 서식이란 글자를 클릭하면 스타일, 글자, 문단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위에 요 글자라고 보이세요? 얘를 누르면 아까 서식 옆에 있는 화살표 눌렀을 때 글자 모양이에요. 자, 여기 글자 얘를 누르면 이 글자 모양의 메뉴가 떠요. 그러면 보세요. 크기는 15 여기 있네. 글꼴은 함초롱 도둠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진하게 여기 했네. 근데 여기는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 색깔 넣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뭐가 되게 많아. 그 다음에 뭐 장평이란 말도 나오고 자간이란 말도 나오고 장평 자간. 요 위에 기본 메뉴상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 글자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장평도 나오고 자간도 나와요. 책 어디냐면 지금 29페이지 28페이지 8번 그림 보세요. 8번 그림. 그거예요, 지금. 이걸 다 외워야 돼. 어떤 기능이고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말고 여기 한번 요거 뭐야? 이렇게 눌러보면 모양새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요거는 밑줄 치는 거니까 알겠고, 이건 기울이는 거는 알겠고, 근데 여기 나머지는 뭐 되게 헷갈려.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보시면 쉬워요. 장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평.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에 높이, 너비가 있어요. 높이하고 너비가 있죠. 홍이라고 쓰면 홍이라는 글자에 높이가 있고 너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글자의 크기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내가 20 그러면 얘가 크구나, 높이가 20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비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장평이라고 부릅니다. 너비. 장평은 50%에서부터 20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글자를 쓰면 가로 세로가 높이하고 너비가 같죠. 글자를 쓰면 글자가 정사각형처럼 거의 같아요. 그런데 나는 좀 갸름하게 쓰고 싶어. 얇게, 날씬하게 만들고 싶어. 아니, 나는 약간 좀 뚱뚱하게 만들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비를 조정하는 거야, 너비. 그러면 장평이 100%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높이하고 너비가 같다가 100%예요. 그럼 만약에 장평이 200% 그러면 어떻게 돼? 너비가 더 넓다고, 2배 넓다고. 그럼 글자가 어떻게 돼? 뚱뚱한 글자가 되죠, 옆으로. 가로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장평이 50% 그러면 뭐예요? 장평이 50% 그러면 높이에 비해서 너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날씬한 글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본문은 장평을 100으로 놓고요. 제목 있잖아, 제목. 이런 제목들은 너비를, 장평을 한 120, 130 하고 좀 넓혀요. 뚱뚱하게.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목들이 나오죠. 중간 제목은 장평을 한 90 이렇게 줄여요.
약간 대신 글자를 크게 해야 돼. 본문 글자랑 똑같은데 갸름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글자를 좀 크게 하고 너비를 싹 조금만 줄이면 되게 멋있어요. 이정민이는 한 30% 나오는 거고, 장동건이는 한 80% 나오고, 90%만 해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글자의 크기를 15인데 장평을 제가 한 90 정도로 줄이면은요, 보세요. 좀 날씬해졌죠? 그렇죠? 글자가 100%일 때는 밑에 마늘 글자는 100%야. 최고의 항암식품 마늘은 100%인데 저 위에 토마토는 90%라고. 90%.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약간 날씬해졌어요. 더 줄이면은요, 보세요. 50%까지 줄여볼게요. 50%까지. 더 이상은 안 주니까. 너무 또 말라 보여. 너무 말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장평은 한 90 정도만 주면은요, 그럭저럭 좀 보여요. 근데 어떨 때는 얘를 얼마로 하라고요? 120 하면 약간 좀 묵직하게 나와요. 묵직하게. 자, 그 다음 자간을 볼게요. 자간. 장평이란 말 옆에 보면 자간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 그래요. 글자가 이렇게 있어. 뭐 항암식품, 세계인의 장소식품 토마토라고 써놨는데 이 글자와 글자가 옆에 어깨동무 하듯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체육 시간에 그런 거 기억나실걸? 좁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정식 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양팔 간격, 뭐 최저 대형으로 벌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간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간격이 기본 간격이야. 글자와 글자가 탁탁탁 보이는 건데, 좁은 간격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글자와 글자가 붙었어. 그런데 자간을 넓히면 벌어졌죠. 그렇죠? 그 자간이 0이야. 0이 기본이야.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한 칸씩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한 칸씩 떨어뜨리면, 야, 너무 떨어뜨려서 좁혀. 딱 또 좁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그러지 말고 자간을 10 정도를 줘볼까요? 10 정도? 그러면 글자와 글자가 살짝 떨어졌죠?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꾸미면 조금 나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꾸미느라고 본문을 안 써. 그럼 안 돼. 다 써놓고 꾸미는 거, 다 써놓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예쁘게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30쪽에 세계인의 장소식품 토마토. 그 토마토라는 글자가 좀 달라 보이죠? 30페이지 1번에 보면 토마토라는 글자는 약간 뭐 색깔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색깔 넣는 거는 28쪽에 나와 있거든요. 토마토 배경에 지금 빨간색 글자 뒷배경으로 노랗게 칠했죠?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제목을 어떻게 하래요? 가운데 정렬하래. 가운데 정렬.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주고 들여쓰기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33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모양 복사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해볼 거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시냐면은 28쪽, 30쪽, 31쪽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책대로.
시작. 자,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고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죠. 뭐 첫 번째 줄은 맑은 고딕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맑은 고딕으로. 여기도 있고 맑은 고딕은 맑은 고딕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얼마로 하래죠? 책에서는 20만큼 하래요. 20만큼. 되게 크게 시켰네. 그렇죠?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 다음에 본문 토마토. 여기는 또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는 진하게 하고 굴림 글꼴은 이제 굴림으로 하고 굵게 하라 그런 거죠.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파랑인데 파랑이 없으니까 다른 색 가서 여기 파랑이라고 있네. 그렇죠? 파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토마토라는 글자는 글자 모양에 가서 음영색을 집어넣어요. 음영색. 근데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양각에다 놓고 음영색을 지금 색깔이 여기 없으니까 다른 색에 가서 뭐 노란 걸 선택하래요. 이렇게 노란 거로. 근데 우리 28쪽에 나와 있는 8번 그림에 있는 색깔 지정하는 거하고 지금 강의실 컴퓨터에 있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글자 색깔 음영색 지정하는 거랑 색깔이 달리 보이죠? 이거는 이 책을 쓰였던 그 시점하고 그 이후에 한글 2010이 또 변경됐어요. 안에서. 그래서 요렇게 색깔이 좀 달리 나오는 거니까는 다른 색깔 누르시면 다른 색깔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에. 예. 설정을 누르면 요렇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로, 그리고 음영을 넣었죠. 음영을 넣었어요. 양각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라는 글자가 약간 이렇게 각이 진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를 받는 것처럼 앞으로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목줄을 어떻게 하래요? 가운데 정렬하래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본문. 이 본문은 어떻게 하래요? 문단 모양. 서식에 가서 문단 모양 누르래. 이걸 누르는 거나 이 서식이란 글자에 있는 메뉴 중에서 이 문단이라고 돼. 얘를 눌러도 똑같아요. 그럼 왼쪽을 얼마큼 주래요? 20만큼 주래요. 20만큼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20만큼 주래요. 요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는 여기잖아. 이 동네잖아. 여기 동네였죠. 그렇죠. 요 동네였는데 글자가 안으로 좀 들어갔죠. 오른쪽도 보시면 이게 끝인데 글자가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으로 좀 쏙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왠지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강조하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문단 모양 한 번 더 들어가서 뭐를 하래요? 들여쓰기 하래죠. 들여쓰기. 자, 들여쓰기 20인데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근데 20은 아니야. 이 책이 그건 좀 이상하고, 본래 들여쓰기 10만 하면 돼요. 10. 10을 하면 여기 어떻게 된다 보세요. 여기 한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한 글자가 우리 원고지 쓸 때 어떻게 돼요? 한 칸 들여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일일이 여기 보세요. 얘를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서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뒤로 놓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들어갔잖아.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동네 가서
여기 보면 모양 복사라고 있나요? 모양 복사? 책에 보면 어디 나오나요? 편집에 가보면 여기 모양 복사라고 있죠? 아까 우리 Alt C 누른 거. 자, 여기 이동에다 놓고 클릭하고 모양 복사를 누르고, 이때는 글자 모양뿐만 아니라 문단 모양까지 다 가져갈 거예요. 그 복사 누르고 요 동네에다가 다시 모양 복사를 누르면 보세요. 착 똑같아졌잖아, 위하고 아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보세요. 여기다가 모양 복사 누르고 둘 다 선택할 거고요. 이 동네에다가 모양 복사 또 눌러요. 그럼 얘는 안 바뀌었지. 마늘은 안 바뀌었잖아요. 마늘은 토마토에 있는 글자를 한 번 더 모양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마늘에다가 모양 복사를 하나 더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소스를 하나 더 입혔잖아. 토마토나 마늘이라는 글자는. 요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약간 쉬는 시간 좀 가지면서 해볼게요. 예. 잘 안 되시면 말씀하시고 도와드릴 테니까. 모양 복사에 관한 걸 우리가 지금 책에 33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Alt C 누르세요 그랬잖아요. Alt C 누르는 게 빨라요. 여기 메뉴판에 있는 모양 복사, 편집에 가서 모양 복사를 눌러도 되지만 그냥 키보드로 Alt C 누르면 편하니까. 우리 책에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다가 어떨 때 위에 꾸며놓은 거를 아래 넣고 싶어. 근데 잘 보시면 본문은 똑같아요. 지금 색깔이랑. 근데 제목은 어때요? 제목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까지는 그냥 빨간색인데 어디까지 또 어떤 거는 배경색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체를 얘를 모양 복사 눌러서 첫 줄에다 대고 모양 복사를 했으면 꾸며졌잖아. 이렇게. 그럼 얘만 또 꾸며야지. 여기다가 또 놓고 또 모양 복사 눌러서 여기다가 또 한 번 꾸며야지. 두 번 꾸며야지. 모양새가 두 개니까 두 번 꾸며야지. 모양새가 5개면 5번 꾸며야지 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갔고 얘는 밖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만약에 얘를 모양 복사 눌러서 여기다가 꾸미면 어떻게 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겠지 뭐. 이렇게 가겠고. 아니면 여기다가 모양 복사를 누르고 아래다가 블럭 잡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밑에 게 꾸며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꾸며놓은 거를 가지고 올 때는 커서만 두고 모양 복사를 하는 거고, 꾸미려는 애들은 블럭을 잡고 모양 복사하는 거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꾸며진 거를 가져올 때는 그냥 커서만 찍고 모양 복사하는 거고, 꾸미려는 애들은 블럭을 잡고 모양 복사라면 아까 꾸며져 있는 거 가져온 거 그게 붙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상 없이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34쪽 한번 보실래요? 34쪽에는 최고의 항암식품 마늘이 빨간 박스 그려진 건 아니죠? 그렇게 빨간 박스 그리자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37쪽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근데 위에는 토마토는 노랗게 칠해졌고 마늘은 노랗게 안 칠해놨네. 토마토는 노랗게 칠하고 마늘은 파랗게 칠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마늘만 따로 블럭 잡아서 색깔을 뭐 노랗게 칠하든 파랗게 칠하든 뭐 빨갛게 칠하든 꾸미시면 되는 거고. 자, 얘를 한꺼번에 잡아서 보세요. 여기다 놓고 모양 복사를 누르면 요 시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빨간 글자만 들어있고 노란색 배경은 안 들어있잖아요. 만약 여기다 놓고 제가 모양 복사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모양 복사를 한번 더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색깔이 들어가지. 배경 색깔이 또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꾸미고 여기만 따로 요렇게 꾸며야지. 두 번 꾸며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본문은 똑같은 그냥 하나로만 꾸며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 꾸며졌잖아. 투피스로. 그러니까 두 번 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 같으면 한 번 해결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군데니까 두 번 해야 하고 세 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밑줄을 쳤어. 밑줄. 그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잖아. 그럼 얘가 가장 중간에 있는 애죠. 얘가. 그럼 얘를 만약 여기다 놓고 모양 복사하면 어떻게 돼? 모양 복사는 다 줄 들어가잖아. 여긴 줄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줄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 줄이 안 들어가고 노란 배경이 없는 얘를 기준으로 모양 복사를 해놓고 이젠 줄 들어간 애들 요만큼만 넣어주고 여기는 노란색 배경 들어갔잖아요. 여기다가 또 모양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또 모양을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세 번 해야지 뭐 그때는. 보기에 다른 게 세 가지가 보이면 세 번 해야 되고 보기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럼 한 번만 하면 되고 뭐 그런 거지. 그 38쪽 보세요. 38쪽에 보면은 토마토는 노란색을 아예 다 칠해버리고 마늘은 약간 녹색을 칠해버렸네. 문단 자체에다가 38쪽 하단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때는 뭐 더블 클릭이나 트리플 클릭하면 안 돼. 왜? 문단이 서로 다르니까 그냥 블럭 잡아야지 뭐. 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요만큼만 잡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써있어요? 책에요. 아까 문단 모양 서식에 가서 문단 모양 가가지고 아까 기본 우리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어요. 테두리 배경 색깔을 뭐 이렇게 칠할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로 칠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칠해줘요. 이렇게 문단에 가서 테두리 선을 하나 넣어드릴까? 테두리 선을 하나 넣고 면색이 없었는데 면색을 하나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뭐 노란 걸 칠하든 뭐를 칠하든 면색을 넣는 거예요. 면색. 그럼 보세요. 테두리 선 넣고 요거 눌러주면 되고 요거 여기 눌러주면은 테두리가 그려지고 면색의 색깔이 들어갔다고 지금. 그래서 설정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가 생겼어. 문단이 두 개잖아요. 얘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줄을 쳐놨네. 줄이 나눠졌잖아. 얘가 제목 문단 따로 있고 본문 문단이 따로 있으니까 얘가 지금 문단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문단 테두리 연결해 버릴까? 지금 문단이 세계인의 장수식품 토마토라는 문단이 하나 있고 토마토와 어쩌고 저쩌고 높여줍니다라는 문단이 두 가지로 나눠. 문단이 엔터치기의 문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제목줄 문단 따로 줄 쳐지고 본문 내용 문단 따로 줄 쳐졌잖아. 따로따로. 근데 요거를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연결을 하면 하나가 돼버렸네. 요거 이걸 해제하면 뭐가 된다? 따로따로 색깔 그때 박스가 그려지는 거고 얘를 선택하면 뭐가 된다?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지고. 책에 나와 있어요. 거기. 그리고 여기 여백을 어떻게 하래? 여백을 얼마를 주래. 그럼 주면 되고 뭐.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문단에 가서 테두리 선 넣고
넣고, 그 다음에 면색은 다른 색깔로 넣고, 약간 붉은색 넣어볼까? 넣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다 아까 여기 마늘이나 토마토는 뒤에다 노랗게 칠했죠. 그 칠한 것 때문에 테두리가 깨져버렸네. 테두리가 깨져버렸어, 위에가. 그래서 지금 38쪽 자세히 보시면 38쪽에 토마토나 마늘이라는 글자 위에 선이 안 깨졌죠. 38쪽 아래 그림. 그 37쪽에 보면 토마토 위에다가 노랗게 칠을 해버렸는데 38쪽에 하단에 있는 거는요, 토마토 뒤에다가 색깔 칠한 거를 빼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요거 음영 노랗게 칠한 거를 빼면 테두리가 쫙 보인단 말이야. 선이. 요것도 아까 요거 노랗게 칠한 거를 색을 없애면 테두리 선이 쫙 나오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잠깐 보여드리면 얘를 2mm씩 줄여. 2mm씩. 밖으로 좀 펼쳐졌어. 요 글자보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글자들이 밖으로 선이 펼쳐졌거든. 그게 지금 38쪽에 동글뱅이 6번 38쪽에 동글뱅이 6번 있죠? 예, 간격을 2mm씩 다 줬잖아요. 오늘 많이 나갔어요, 진도를. 여러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수 있거든요. 댁에 가셔서 컴퓨터를 틀어가지고 바로 하지 마시고 입력부터 하고 막 따라서 하지 마시고 책을 먼저 보세요. 아, 커서를 두고 인서트 키 누르는 것도 있대네. 저장은 이렇게 하는 거래네. 불러오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래네. 하고 책을 먼저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서 실습을 꼭 하세요. 처음부터 실습하시면 헷갈리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특수문자, 한자 이런 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